어떤 칼을 쓸 것인가 이 제목을 했는데 현실적인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어야 그런 분들이 귀한 시간에 참여하셔서 하나씩만 얻으면 되거든. 자, 이제 이런 사주를 만나면 딱 고민이에요. 보나 안 보나. 역학 한 5년까지 했으면 고민합니다. 시간의 물리적인 양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주는 여러분 보세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덕령, 덕지, 덕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덕세까지 볼 수 있냐면 삼합의 기준이 되는 오화를 월지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인옷을 삼합의 아주 핵심적인 조건을 갖추었단 말입니다. 월지가 그러니까 덕령한 게 가장 힘이 센 거죠. 그 다음 덕지, 그 다음 덕세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사주는 염상격 사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염상격 사주가 되려면 금수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화격 사주로 샘플로 내보일 수 있는 사주고 또 하나는 어디에 딱 걸립니까? 인옷을 합의되고 안 되고는 또 뭐 놔두더라도 어디에 딱 걸립니까? 조우법에 100% 딱 걸려요. 오미월에 태어난 남자의 사주, 여자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상반되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것인가? 염상격은 아니라도 양인격으로 볼 것인가? 조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사주 판단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럴 경우 어떻게 고민하시겠어요? 그까지 고민이 안 가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격궁 위주로 해가지고 덕령, 덕지, 덕세 했으니까 내가 너무 세다. 그래서 설계하는 게 좋다면 금수가 좋을 테고 만약에 인호수를 합의돼서 격을 이루어서 이건 합격으로 가야 된다면 금수가 불편할 것이고 조법으로 보면 또 금수가 그래도 원만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봐줄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현실에 이런 팔자가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칼을 여러 가지 배웠죠. 조우라는 칼도 배웠고, 통관이라는 칼도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강하면 덜어내주고 부족하면 도와주라는 보강법도 배웠고, 여러 가지를 이리 배운 거로 이래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어떤 칼을 꺼내가지고 지금 쓰셔야 이 상담이 만만할까? 또 원만하게 이루어질까를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바람소리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대문 나무문이 윙 열리고 닫히는 거 들리십니까? 겨울에 운치 중에는 저런 것도 있죠. 우리 강아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려서 그럴 수 있어요. 강의 잘 하는가를, 낮에는 잘 생활하는가를 저 언덕에서 따뜻한 데서 보다가 밤 되면 내려와서 오늘은 강의하는 일이니까 창암이 무리 없이 강의 잘 하나 하고, 벗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사주 지금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37세에서 이미 결정 나버립니다. 이 팔자가 그러니까 병을 얻을 것인가 약을 얻은 건가는 이미 37세 대운에서 결정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주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사가 진단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의사는 만나면 양이든 아니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기질을 먼저 봅니다. 속도가 빠른지 양적인지 음적인지 숨겨놓는 형인지 100% 오픈하는지 오픈하는 것도 있는 것만 내놓는 건지 없는 음살까지 플러스해서 내놓는지 숨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릴 것만 숨기는지 아니면 전체를 숨기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제가 인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상학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찰법 추리력은 기본적으로 명리 공부에서 프로가 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지금 물으러 온 시점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A
칼을 쓸까, B 칼을 쓸까, C 칼을 쓸 것인가는 그 전에 던지는 질문 한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재 보고 뭐 피검사 해보는 이 정도에서 의사가 그 다음 진료에서는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듯이 특별한 뭐 큰 환자면 다시 재검이 들어가듯이 간단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궁금해 하시니까 오픈해 드리자면 이 사주는 양을 구한 겁니다. 이제 이런 구조. 이제 양인격의 사주가 용신이 뭐고를 접해놓고 주로 쓰일 수 있는 데는 자기 자신을 도구로 쓰는 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도구로 쓰는 데는 그런 직업군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아까 말한 사회적인 공부의 수준 따라서 볼 수 있는 양이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밖에 안 맞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폭넓게 봐서 거기에서 고수와 하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군만 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치를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근접된 직업군으로 뭐 직업을 물어보면 됩니다만은 물어봐서 하면 돼요. 그러면서 결정 나버려요. 보통 우리가 상담을 받으면 이름, 생년월일시, 직업, 결혼 유무, 자식의 유무 뭐 기본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하듯이. 그 몇 가지 질문들은 그까지 입을 다물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사주 안 봐주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왔는데 어찌 봤어요? 하는데 네가 알아서 맞춰보세요 하면 그러면 이제 종합병원은 가면 돼. 응급실로 가면 말 안 해도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말을 안 해도 의료 시스템이 전부 다 검사를 해가 종합적으로 봐서 병 없으면 뺑뺑이 돌립니다. 온 과를 뺑뺑이 돌려서 병 없으면 치료 안 하고 보내버려요. 근데 사주 보는 사람이 그런 자유를 왜 못 가져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어보고 이미 결정 나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주가 말한 대로 자기 몸을 중심 에너지로 쓰는 사람인가? 오래 병합할 같으면은 방송 뭐 이런 쪽에 몸 담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 몸을 근거로 쓰는 스포츠맨이나 그런 계통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경금을 또 이런 시절에 잘 쓰면 총칼을 찬 군검이 될 수도 있을 테시고 거기다가 이제 임수를 썼을 때는 그래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직업군에 있지 않겠는가 뭐 요 정도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러니 직업이 뭐냐를 물어보고 37세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지난 10년의 세월이면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가 어느 정도만 되고 나면 이 사주로 앞으로 풀릴 수 있는 삶의 레파토리는 결정 나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삶이 답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37세에 그럼 왔으면 뭐라 할까? 이 사람이 37대에 왔으면 난 그 앞에 거 물어보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신유술이 쓰는 또 해마다 유가 쓸 때와 술이 쓸 때는 물론 미세하나마 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삶에서 준 메시지가 아유 겨울 찬바람이 본인은 좋아요. 여름 뭐 신바람이 좋아요. 이러면 결정난 거지. 옷 입고 온 거 봐도 결정나고 말투 보고도 결정날 수 있고 여기 이제 더 전문적인 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보다는 그러한 눈치 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눈치는 살면서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야지 그것만 따로 과목을 가지고 배울 수는 없어요. 다양한 독서량, 인간에 대한 연구, 경험, 그 다음에 또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음으로 쌓았던 다른 방법들, 저는 관상을 좀 그래서 같이 봅니다만 상학, 말투 특히 이러면 그림 다 그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를 했는데 이런 사주를 그럼 어떤 칼을 쓸사가 고민이라면 공부를 좀 다양하게 하셔서 다양한 칼을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속도만큼 아울려서 이 삶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연구가.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직업군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사회에 있는 직업도 그런 직업이 있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이 누구를 상담한단 말입니까? 하다못해 현대에 밝혀진 병명 정도는 알아야 의사를 먹는데
옛날의 관법으로 음이 탈났네, 양이 탈났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치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막히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것 갖고 다시 학교 갈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물어보세요. 현대 직업의 종류, 4차 산업시대 직업의 종류, 앞으로 사라질 직업군, 앞으로 유망한 직업군. 평소 독서량만 좀 된다면 그러한 명리학적 기반을 닦는 공부는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 전공을 바꾸어서 몇 년씩 하셔야 될 일을 관점에서 이건 해당이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를 자꾸 명리적인 공부가 부족해서 직업 상담에서 내가 애로를 느낀다. 아이들 교육 진로에서 애로를 느낀다는 그 명리 공부는 기본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요목조목 적용할 수 있는 현대의 흐름을 알아들어야 그거 여러분이 펼쳐낼 수 있습니다. 그냥 직업 상담에 산업공상을 주제로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 공부를 망치는 몇 가지 점을 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진돗개 2마리와 믹스견, 일틈말로 우리가 똥개라는 개 2마리가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값이 얼마인지, 개 종이 무언지를 가지고 먼저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개를 키워보시면 똥개가 건강해요. 믹스견이. 다양한 품종이 섞여서 오히려 오리지널 품종을 유지하는 쪽이 건강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자기 욕구니까 폼 나고 이름 있는 걸 키우고 싶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다 데리고 있는 3개월 만에 아무리 훌륭한 개도 모양이 똥개가 아닌 삶이 아주 하찮은 개로 만들어버리고 아무리 똥개고 믹스견이라도 여러분하고의 교류관계가 서로 어떻게 주고받는가에 따라서 그 개의 품종이 남하고 관계없이 내하고의 유대관계에서 결정 나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일단 뭘 한번 해볼까 할 때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담하는 자가 왔을 때 그 내막을 그 본질을 알아차리는데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가 키우려면 개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개의 이름이 뭐는 품종이 좋고 뭐가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폼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만은 개하고의 교류를 가지고 하려면 자기가 개 키우려면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 개에 대한 공부가 돼야 돼요. 주위에서 지금 비싼 개를 사가지고 3개월을 키우면서 아이고 아들이 먹고 싶은 걸 어찌 안 주면서 개가 막 가로 세로가 똑같아. 사람 가로 세로 똑같은 동그랑땡은 내 많이 봤어도 개가 막 가로 세로가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질병 그래서 뭐 병원비가 들고 그러다가 기친이니까 내버려버리고 주위에서 하도 있는 일이라서 같이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합니다. 또 공부를 망치는 몇 가지. 우리 명리 공부를 하시는 우리는 우측 상단에 있는 노 부부의 냄새나고 늙고 흰머리에 얼굴에 검버섯 핀 저 모습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까지 또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청춘의 시절까지 섹시한 그러다가 사람은 누군가도 다 아플 수 있고 병들어 누울 수 있다는 이런 생로병사의 모습을 팔자 하나에서 같이 싹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 앞에 나 국회의원이라고 왔는데 네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네 그래 살면 불행하대. 주위에 네 아픔도 많이 주고 있고 물론 말은 각색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담할 수 있고 오늘 거지의 모습으로 온 사람한테도 내일 모레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깨우쳐서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려면 적어도 어떠한 모습에서도 그 사람 전체를 한번 스캔해서 볼 수 있는 역량을 같이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애기같이 귀여워서 저럴 때만 있는 줄 알고 자식 놓지만 여러분 저렇게 예쁜 모습이 될 때까지 엄마는 뱃속에서 얼마나 고생했고 또 저래 키우려면 하루에 몇 번을 기저귀 갈면서 케어해야 되고 내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프면 가슴이 또 찢어져야 되고 학교 가면 또 왕따 당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청춘의 시절에는 사랑한다고 고민하는데 사랑빨은 잘 받을까? 짝노는 어떤가? 그러다가 세월 속에 병들어 누워있으면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서 끄죽끄죽 저기 싫은데 여러분 나이 드는 게 싫고 병드는 게 싫으면 애초에 안 태어나야죠. 숙명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우리는 자연스러울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 안 해야 될 몇 가지를 챙겨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싶어서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본 거고. 자, 여러분은 이 사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사주는 여자 사주입니다. 자월의 임수로 태어난 이 사주, 계해년, 갑자월, 임진일, 을사시. 이러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면 어때? 라는 걸 자꾸 제가 리셋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이유는 이 삶이, 이러한 삶이 어떤 데서는 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어떤 공간, 어떤 대문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더 빛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업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고 행복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이 사주 보고 그림의 형태로 대강 직업이 안 와닿는 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을 이해할 수 없으시니 가볍게 보시면 되고 공부가 좀 돼서 여자분의 사주가 이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겠다 이런 것들이 와 닿는 분이라면 행복론에서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을 하면서 3대가 가족 레스토랑에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맨날 밥을 먹지만 3대가 각자 핸드폰으로 밥 먹는 거 5분 동안 사진 찍어서 그 사람들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환갑잔치도 가족끼리는 가볍게 하고 친구끼리 여행도 가고 잘하시더라고. 환갑 다 안 하지만 진갑 팔순 이런 하면 어른들부터도 다 사진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아니면 어디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보내고 거기 문자를 보내고 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그리고 그 주제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 자체를 놓고 행복이다 불행이다 따질 필요가 없어. 그 자체도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외식보다는 돈이 싸게 치이는 삼겹살 파티를 집에서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거기서 사진 찍지 말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거를 사진 찍어 자랑으로 우리 나이 같으면 몰라도 어린아이들은 안 올릴 테고 무엇이 행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관점에서 이런 정도의 모양의 팔자 구성이면 이런 여자들은 밤에 일할 것이고 그 직업군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남자라고 만나는 놈의 꼴은 항상 붙어 있으면서 진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고 신자진 합수로도 바뀌니까 모양은 어떨 것이며 사회적인 능력은 어떻고 만나는 남자마다 꼴은 이럴 것이다. 식신생지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글을 쓴다면 자월의 임수로 태어나 아주 추운데 얼어붙어 있는 이 호수를 어떻게 녹일 것인가. 내 스스로 땔감인 나무를 쪼개서 불을 지펴
사화의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될 것이고 적당히 진토에서 수기를 담아준다면 그나마 이 사주는 어떻게 달 것이다. 뭐 이렇게 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우리가 정말 사주를 관찰하는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상담을 하면서 기분이 뜬 사람은 한번 울려줄 수 있고 처져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한번 웃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 스스로를 이해하고 이뻐하고 또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남도 이해하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본질, 욕구, 충족, 행복 추구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가? 라면 아까 같이 앞선 그림에서 같이 온갖 형태의 삶을 다 관조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개가 뭐 태어나는데 진들 똥개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 명견으로 태어나고 싶지.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많습니까? 믹스견이 많습니까? 똑같은 우리 삶에서도 팔자를 놓고 우리는 그 사주가 당당하고 이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조금 오버할 때는 그 음양의 균형을 좀 맞추어줘서 넘치는 거품을 걷어내고 잔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사주 안에서 다양한 관점을 봐야 될 것이고 글로벌하게 이해해서 그런 불편함을 어린 시절에 왔다면 오히려 장소를 바꾸어 주는 거로 지구 위에 뭐 살아야 될 게 대한민국 뿐입니까? 장소를 바꿔줌으로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또 제시해 주는 것. 똑같은 공간 속에 살아서도 이 팔자가 가지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명함으로 해서 그 지구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기회가 바뀌어서 40대 이후에는 정말 그전에 고생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가니 그전에 밀렸던 숙제 마음은 이때 돼서 한 20, 30년 동안 멋지게 한번 풀어보라고 엉덩이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인생에 좋은 가이드가 됐으면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